밀짚 모자 루피와 최강의 생물 카이도와의 전투 이후 검은 수염은 전 칠무의 행폭의 열매를 탈취하기 위해 해군과 결전을 벌이고 있는 아마존 릴리를 공격했고, 곧이어 전선에 투입된 신형 파스피스타 세라핌과 격돌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최강의 열매를 지닌 검은 수염조차 갈색 피부와 검은 날개를 지닌 세라핌의 특징을 알게 되자 무척이나 놀라워하게 되고, 그렇게 혈통인자를 응용한 세라핌은 전 칠무애들의 외형적인 특징은 물론 과거 신의 종족이라 불린 루나리아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천재과학자 베가펑크로 인해 칠무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최강의 병기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그 시각 루루시아 왕국에서 드래곤과 연락을 취하던 사본은 허의 옥자에 앉아있는 이무의 존재를 발설하게 되자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제는 원피스가 최종장에 접어든 만큼 최악의 학살자 이무의 본격적인 정체와 능력은 물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떡밥들이 풀릴 수 있게 된 가운데, 이번 영상은 마침내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베가펑크의 등장과 사왕 루피와 최악의 세대 주얼리 보니가 만나게 된 원피스 1061화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면, 일전 사보와 같이 마리조아에 잠입했던 보니는 바다에서 생성된 소용돌이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내 선장 루피의 발견과 조르의 도움으로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보니가 모습을 드러내자 루피는 바닷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이 있다며 보니에게 손을 뻗게 되고, 그 순간 보니는 살았다는 말과 함께 아직 아래에는 괴물이 있다 말하게 되는데요. 곧이어 나머지 밀짚모자일단이 보니가 소리쳤던 아래를 쳐다보게 되자 그 순간 바다 아래에서 해왕류처럼 보이는 거대한 상어가 써니오를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며 돌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 써니오는 상어 해왕류의 공격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게 되고, 이어 상어를 바라본 조르는 크기가 너무 큰데다 철소리가 들렸다고 느끼게 되자 그 순간 선장 루피와 초파 그리고 보니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그 모습을 지켜본 징베는 루피를 구출하기 위해 프랑키에게 조타를 부탁하며 우리 쪽으로 배를 돌려달라 부탁하게 되고, 그렇게 프랑키는 거대 상어의 공격을 피하며 루피를 구출하기 위해 써니오에 달린 특수기술을 사용하려 하지만, 그 순간 써니오를 표적으로 삼은 상어의 입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자 써니오가 전복되고, 곧이어 밀짚모자 일당은 거대한 폭발에 휩쓸리며 선원 모두가 바다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밀짚모자 적단이 바다에 빠져버리게 된 가운데, 어인 징베는 먼저 선장 루피와 초파 그리고 보니를 구출하며 해상으로 나오게 되지만 쉴 새 없이 공격하는 상어의 포격을 피하기 위해 우선 해저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징베와 써니오가 멀어지게 된 상황 속 거대 상어는 전복된 써니오를 공격하기 위해 다시 한번 표적을 삼게 되지만, 그 순간 거대 로봇이 등장하게 되며 상어를 공격, 바다에 빠져버린 밀짚모자 적단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 시각 근처 해군의 지부 타시기는 일전 펑크하자드에서 구출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지금은 약 먹을 시간이라 말하자, 이어 거대한 신장을 지닌 아이들이 호의적인 반응으로 약을 먹게 되고, 곧이어 타시기 옆으로 온 돌 중장이 헤르메포 좀 막아달라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그렇게 헤르메포는 검은 수염에게 생포된 코비를 구출하기 위해 해군본부 소장 프린스 글스에게 해적섬으로 이동하자 말하게 되고, 한편 프린스 소장은 헤르메포의 부탁에 해적섬은 사왕 검은 수염의 아지트라며 헤르메포와 중령 히바리의 부탁을 거절하게 됩니다. 한편 헤르메포는 그럼 여기에서 에그헤드하고 가까우니 세라핌을 데려가면 되지 않겠냐 주장하게 되자, 프린스는 헤르메포에게 진정하라며 현재 드레이크와도 통신이 불가능한 상태이니 현 시점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 시각 어떤 섬 징베를 통해 목숨을 건지게 된 본이었지만 자신을 몰라본 루피에게 샤본디 제도의 일을 언급하게 되고, 이어 자신은 적이지만 목숨을 구해준 사실에 감사함을 전하게 됩니다. 한편 숲에서에는 네 머리가 백발이었다 말하게 되자 루피는 그건 내가 자유로워진 모습이라며 너의 동료들은 어디에 있냐 묻게 되고,
이어 보니는 여기에 혼자 왔고 배는 거대 상어한테 먹혀버렸다 말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니의 상황을 듣게 된 루피는 이내 배고프다 말하게 되자 보니는 이곳은 정부의 섬이자 닥터 베가펑크의 연구소가 있는 에그헤드라 언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루피는 세라핌을 만든 장본인 베가펑크가 있는 섬에 불시착하게 되었고 그 시각 철로 만들어진 상어의 포격으로 위기에 처한 밀짚모자의 땅은 거대 로봇이 나타나 바다에 전복된 써니오를 물 밖으로 끌어올리게 되자 그 순간 생물의 욕구는 제어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소녀 모습의 형태인 새로운 인물이 거대 로봇 안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한편 거대 로봇의 등장에 의구심을 품은 밀짚모자의 적단이었지만 이내 프랑키는 덕분에 살았다며 고마움을 전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소녀는 메카샤크에게 명령한 건 정찰과 보고 그리고 포격까지였다며 프로그래밍이 잘못되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은 정부에 고용된 보잘것없는 천재과학자 닥터 베가펑크라는 소개를 마지막으로 이번 원피스 1061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카이도와의 전투 이후 와노쿠니를 떠난 밀짚모자 적단은 기록 지침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항해를 계속하게 되었지만 결국 닥터 베가펑크가 만든 메카샤크를 통해 써니오가 포격당했는데요. 이어 루피와 보니는 징베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동료들과 떨어지게 되며 베가펑크의 연구소 에그헤드에 도착하게 된 가운데 드디어 원피스 세계관을 뒤흔든 천재과학자 베가펑크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자신을 베가펑크라 주장하는 소녀를 만난 밀짚모자의 땅이었지만 소녀의 복장에는 숫자 2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밀짚모자의 땅을 만난 소녀는 실제 베가펑크가 아닌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조인간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원피스 세계관 혈통인자를 발견하며 인조 악마의 매를 만들었고 나아가 세라핌이라는 최강의 병기를 만든 베가펑크의 인격과 그 정체를 알 수 있게 된 가운데 해군 소령 헤르메포는 검은 수염에게 생포된 코비를 구출하기 위해 에그헤드에서 세라핌을 데려가자 말한 만큼 이번 에피소드에서 루피와 헤르메포도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루피는 헤르메포를 통해 코비의 소식을 그리고 보니에게는 이무의 존재와 함께 사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새로운 신세대 혁명군 사보, 해군 영웅 코비의 운명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보를 통해 이무의 존재를 알게 된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은 지금부터 세계정부와 전쟁을 준비하게 될 것 같고 헤르메포는 코비를 위해 세라핌의 출격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과연 루피는 베가펑크를 만나 자신의 전력으로 끌어들이게 될지 아니면 베가펑크의 인격으로부터 루피가 분노하며 세라핌과 전투를 벌이게 될지는 다음화 원피스 1062화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